네, 이트레이드 증권 허태영 대리와 함께 헬로우 차이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20일, 60일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격은 좀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양적 완화 같이 시장에 돈을 푼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한동안 좀 힘을 쓰지 못하던 금융주들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요. 다행히 이제까지 저희 그 헬로차이나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께서 추천하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었어서 요 한 일주일 동안은 약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어제자로 다들 그 반등한 모습을 봐서 아직 순절까지는 이 힘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절 이전에 또 금융주나 이런 쪽은 또 일정 수준에서는 차익 실현하자 이런 얘기들도 헬로우 차이나에서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가져갈 여력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오늘 허태영 대리님이 주목하시는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추천하는 종목은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그 400억 위안 규모의 그 신흥산업 창업투자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은 7대 산업으로 불리는 친환경 기술, 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사업인데요. 요 발표가 나서부터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종목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인데요. 이 후광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던 분들이라면은 다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BYD, 비아적, 그 BYD 자동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은 홍콩에는 BYD가 있다라는 테마로 2013년에서 2014년 두 해 동안 저점 대비 약 5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전기차 시장 지원 감소라는 그 이야기가 시장에서 한번 돌면서 장중에 30% 정도 폭락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한숨을 좀 쓸어내시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BYD처럼 전기차와 관련이 되었지만 BYD처럼 또 전기차로 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내수에서는 좀 지배자 역할을 하던 마켓쉐어 1위를 하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후광통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우통객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버스 만드는 업체죠? 우통객차는 예. 전기버스 만드는 업체 맞습니까? 예? 전기버스요. 예, 전기버스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난번에 예, 김철 맞습니다. 대리가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네요. 그때 우통버스라고 해주셨는데 같은 말이네요. 우통버스, 우통객차 같은 기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의 7대 육성산업에 대해서 또 앞에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들어보면서 기업 내용 알아볼게요. 예, 일단은 그 400억 위안 정도 그 창업투자 기금을 이제 설립해서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제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 매설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제 무이자 대출 위주로 이제 많이 갈 거라고 하고 그리고 공장 부지 설립에 관련해서 이제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플랜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일단 기금 조성 이야기까지만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비용 자체가 이제 400억 위안이면 이제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승 여력을 받쳐주지 않는 소재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통객차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 버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고 그 주요 사업이 이제 버스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품 제조 그리고 자동차 수리 그리고 버스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운송업까지 이제 같이 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이제 중대형 버스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기 버스 관련해서는 거의 압도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통객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신에너지차 육성에서 BYD나 이런 다른 업체보다 더 비중이 큰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환경 오염이 좀 심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황사가 몰려올 텐데 그 황사가 사실은 이제 몽고 쪽 사막에서 오는 먼지가 대부분이지만 베이징이나 그쪽을 거치면서 공장 매연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연기 같은 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스모그 문제가 심해서 그 1년에 약 40여 명에서 50여 명 정도의 노인들이 그 공기오염 때문에 이제 질식사하는 이유도 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신에너지차 정책을 이번에 이제 좀 밀게 되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상반기에 공공버스, 전기버스로 교체 그리고 정부 기관 및 시범지역 신에너지차 구입 쿼터를 실시하고 그리고 차량 구입세를 면제하고 이제 번호판 추첨 혜택.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번호판을 추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충전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지원을 약속을 해서 이런 걸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이미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중앙정부가 40여 개 주요 도시에다가 그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금년까지 약 17만 대 정도 그 전기버스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우통객차의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35%로 지금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버스 전체 수요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하는 그 정도 됩니다. 생산량으로는 약 3만 대 정도 되고요. 이 가격 쪽에서 봤을 때 타사에서 생산하는 전기버스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일반 버스 판매 가격이 35만 위안 정도면은 하이브리드가 80만, 전기차가 120만 정도인데 전에 한번 이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시제품으로 나온 모델들이 이것보다 약 2배에서 2.5배까지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쪽에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우통객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수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세계 각지로도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동을 걸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 버스뿐이 아니라 일반 버스에서도 세계 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12% 2014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미, 동남아 그리고 이번에는 중동하고 아프리카 쪽까지 지금 이제 영업을 이제 확대해서 그쪽 중심으로 이제 마켓 쉐어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워낙에 그 생산량도 많고 그리고 그 생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이제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버스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들, 뭐 유럽의 뭐 볼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다임러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좀 이제 경쟁이 힘들 정도로 좀 덤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요. 한때 작년 같은 경우는 EU에서 이 반덤핑 과세 얘기까지도 한번 나왔었었는데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통객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 재료만으로도 금년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책상으로 전기버스로 모두 교체할 계획을 중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만 해도 17만 대 신규 수요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그게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하셨죠? 시기 자체는 지금 도입 자체는 금년 말까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생산량 지금 영업하는 곳이 이제 남미나 그쪽에도 지금 이제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 수요가 좀 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생산인데 그 배터리 생산량이 지금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약간 걱정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공장 소비를 늘린다든지 이번에 그 창업투자기금 그 설립계획 같이 이런 플랜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서 그 모자라는 배터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무난히 그 계획도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년 말까지. 네, 아프리카까지 전기버스를 수출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근데 그 전기버스라는 것이 충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뭐 그러니까 깔려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기버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이 전기버스를 뭐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얼마나 범용화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프라와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아직은 계획이지만 10마일 간격으로 우리로 치면 16km 간격으로 그 전기 충전소를 지금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00개 정도의 충전소를 이제 추가로 이제 건설할 예정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배터리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 그리고 그 배터리의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만 생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프라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이게 집에서 퍼스트카의 개념보다는 좀 세컨카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그 공공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YD에서 나오는 택시 그리고 버스의 일부를 지금 런던 대중교통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런던 시내에 도는 모든 택시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맨 처음 나왔던 계획은 2018년인데요. 그때까지 전부 다 BYD에서 나온 전기차로 지금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아직 예산안이 발표가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약 25% 정도 전환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그 런던의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보던 그 런던이 나오면 매번 나오던 그 2층 버스, 이것을 제외한 일반 그 시민들 수송용,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대중교통, 관광용이 아닌 그런 버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전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이제 진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차만 팔아서는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어느 비용 이상은 그 인프라를 그 충전소를 세우는데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투자기금 나온 것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이제 외국의 전기차를 판매를 할 때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부럽네요. 예. 정책이라는 게 사실 한다고 계획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된다고는 시장에선 받아들이지만 다 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100조 원을 뭐 창조경제 산업에 쏟아붓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중국은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요. 네, 부럽네요. 네. 다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행력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에도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팔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내 주식이나 또 글로벌적으로 비교할 만한 주식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역시 현대자동차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통객차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 전기차 업체를 시작한 게 아니라 버스 업체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뿐이 아니라 예전 대우자동차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90년대까지는 대우자동차가 버스 시장에서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호각을 다투었었지만 그 대우그룹이 이제 분해되면서 대우자동차가 한동안 침체 위기를 걸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의 타타자동차에 인수돼서 지금은 타타대우 사용차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부터 이제 신규로 이제 버스 차량보다는 특장 차량, 덤프트럭 같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집중해서 지금 상품군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 버스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현대차가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보면은 현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나왔었죠. 비록 그게 연비가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제 도요타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우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연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신형으로 나온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 연비가 18.1km 정도 이제 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프리우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이게 공인 연비가 21.2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턱밑까지 이제 좀 따라잡은 상태고 도요타의 그 하이브리드 특허도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역시 그 현대차 하면은 차세대로 보고 있던 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였죠. 이쪽 연구 개발도 이제
계속 이제 힘을 쏟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발표했었죠. 그 정몽구 회장이 2018년에 전기차 양산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라 해서 지금 2018년을 목표로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소울이라든지 그런 차량을 전기차로 좀 바꾼 모델을 지금 제주도라든지 그리고 서울시내 그리고 이제 소카라든지 이제 그런 브랜드를 카쉐어링 쪽으로 해가지고 시험 운행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버스 쪽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 독점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이제 대형 버스도 있고 미니 버스 시장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학원 버스로 많이 쓰는 그런 버스요. 그 두 가지 라인업 중에서 이제 틈새 시장에 불리는 게 이제 미니버스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설롱버스라는 회사가 지금 국내에 2013년부터 진입해서 이제 가격대 성능비를 무기로 지금 점유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 좀 특수 차량 같은 것들 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그런 밴이라든지 이제 약간 그런 사이즈의 미니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에서 대부분 이제 직수해서 왔었는데 이제는 벤츠 같은 곳에서도 정식으로 이제 금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이제 스플린트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이제 출시하는 등 이제 버스 시장에서도 이제 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해서 현대차가 이제 좀 많이 분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입지를 좀 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주가 차트 모습 좀 보면서 아이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오통객차의 1년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가 이제 급속도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구간이 이제 후광통 시작하고 나서부터인데요. 후광통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빠지지 않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제 상승세로 이제 다시 돌아서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춘절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을까. 그리고 금년은 신흥사업 창업투자기금이라는 이제 좋은 소재가 있으니까 그거를 재료로 해서 더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0에서 25.2 사이에서 예상하고 있고 목표가는 28.5로 보고 있고 손절은 21 위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가 채 안 되는 수익률을 노리면서 접근하자는 전략을 세워줬습니다. 중국의 우통버스 알아봤는데요. 세계 버스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 공략도 적극적이고 국내 중국 내 정부 정책도 받쳐주면서 전기버스로 전부 교체하겠다는 정책을 중국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이 딸릴 정도로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십시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02-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